잠깐요. 은미가 지연의 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아, 왜 이러세요? 지연이 소리쳤어요. 5월의 따스한 햇살이 거실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어요. 58살 은미는 아버지 정노인의 혈압약을 작은 접시에 정성스럽게 올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째, 82세가 된 아버지는 점점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했죠. 아버지, 약 드세요. 은미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정노인은 멍하니 TV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부쩍 기력이 없어 보였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은미는 결심을 굳혔어요. 여보세요. 요양보호사 센터죠? 아버지 모시고 있는데. 일주일 후 34살의 지연이 정노인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단정한 유니폼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어르신 잘 모시겠습니다. 첫날부터 지연의 일솜씨는 놀라웠어요. 정노인의 식사를 정성스럽게 차리고 약을 챙겨드리며 심지어 발 마사지까지 해드렸죠. 은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연 씨,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가 많이 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은미 씨. 제가 해야 할 일이죠. 어르신이 건강하시면 저도 보람이 있어요. 지연은 늘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겸손하면서도 따뜻한 말투로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정노인의 컨디션은 나빠져 갔어요. 아버지, 오늘은 밥을 좀 더 드시면 안 돼요? 은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노인은 고개만 저었어요. 예전엔 그래도 한 공기는 드시던 분이 요즘엔 몇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드시는 거예요. 어르신, 입맛이 없으시면 제가 특별히 끓인 허브차라도 드시죠. 지연이 정성스럽게 우린 차를 내오면서 말했어요. 은은한 향이 거실을 가득 채웠죠. 아, 지연 씨가 끓인 차는 정말 향이 좋네요. 아버지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은미가 흐뭇해하며 말했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은미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죠. 지연 씨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유 따님이 이렇게 효녀신데요. 전 그저 거들 뿐이죠. 지연의 답변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정노인을 바라보는 지연의 눈에는 묘한 만족감이 스며 있었어요. 마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녁 늦게 지연이 돌아간 후 은미는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어요. 정노인은 평소보다 더 깊게 잠들어 있었죠. 숨소리조차 가늘어 보였어요. 괜찮으시죠, 아버지? 은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연이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은미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혈압약이 생각보다 천천히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은미는 약통을 들어 흔들어 보며 중얼거렸어요. 분명 일주일 전에 새로 받아온 약인데 거의 그대로였죠. 아버지가 약을 안 드시나? 하지만 정노인은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갔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연이 끓여주는 허브차만큼은 매일 빼놓지 않고 드셨어요. 아버지,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은미가 물었지만 정노인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눈빛도 예전만큼 또렷하지 않았죠. 어르신, 오늘도 특별한 차 한 잔 드시죠. 지연이 부엌에서 나오면서 말했어요. 손에는 예쁜 찻잔이 들려 있었죠. 은은한 라벤더 향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은미는 우연히 지연이 차를 우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부엌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본 건데 지연이 뭔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는 게 보였어요. 뭐지? 은미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그 봉투에서 하얀 가루를 살짝 떨어뜨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설탕을 넣는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설마, 약? 은미는 숨을 죽이며 계속 지켜봤어요. 지연은 찻잔을 살짝 저어준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어르신, 오늘 차는 특히 맛있을 거예요. 지연이 정노인에게 찻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그 미소가 갑자기 소름 끼치게 느껴졌죠. 정노인은 차를 받아들고 천천히 마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를 다 마신 후에는 더욱 졸려하셨죠.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은미가 다가가자 정노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이 요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요. 지연이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은미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은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지연이 주머니에서 꺼낸 그 봉투가 떠올랐거든요. 설마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다음 날 은미는 일부러 부엌 근처에서 청소를 하며 지연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죠. 지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차에 뭔가를 넣는 모습이요. 이건 뭔가 이상해. 은미는 결심을 굳혔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 몰래 녹화하기 시작했죠. 어르신, 오늘도 향긋한 차 한 잔 드시죠. 지연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달콤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정노인이 차를 마신 후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은미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전율을 느꼈죠. 분명히 뭔가 찍혔을 거예요. 지연 씨, 혹시 그 차에 뭘 넣으시는 건가요? 은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그냥 꿀이에요. 어르신이 단맛을 좋아하시니까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꿀이요? 은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어요. 저건 꿀이 아니야. 그날 밤 은미는 녹화된 영상을 반복해서 봤어요.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지연이 분명히 뭔가를 차에 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 아버지의 상태가 더욱 나빠지는 것도 패턴이 있었죠. 이제 확실해졌어. 은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은미는 며칠 동안 지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어요. 마치 형사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어요. 어르신, 오늘은 캐모마일 차를 준비했어요. 지연이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지만 은미는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엌 문 뒤에 숨어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지연은 찻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붓고 티백을 넣었어요. 그리고 잠시 기다린 후 바로 그때였어요. 지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투명한 캡슐을 꺼낸 거예요. 저게 뭐야? 은미는 숨을 죽이며 휴대폰을 더 가까이 들이댔어요. 지연은 그 캡슐을 손톱으로 살짝 눌러 터뜨렸죠. 하얀 가루가 찻잔 안으로 스르르 떨어졌어요. 완벽하게 찍혔어. 은미는 속으로 소리쳤어요. 이번엔 화질도 선명했고 지연의 행동도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지연은 찻잔을 살짝 저어준 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실로 나왔어요. 어르신, 향긋한 차 드세요. 고맙구나, 지연아. 정노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차를 받아들었죠. 은미는 가슴이 쿵쿵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저 여자가 뭔가 하고 있다고. 아버지, 혹시 요즘 몸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은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자꾸 졸립고 머리가 무거워. 정로인이 중얼거렸지만 곧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이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좀 주무시죠. 지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은미가 지연을 부엌으로 불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태어난 척 해야 했죠. 네, 뭔가 말씀하실 게 있나요? 지연이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아버지 상태가 요즘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요. 혹시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은미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아,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연세가 연세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지연이 급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검사는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미가 단호하게 말하자 지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은미 씨가 그렇게 원하신다면야. 지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은미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담당 의사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죠. 선생님, 소변 검사를 좀 정밀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약물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약물 성분이요? 혹시 어떤 약을 복용하고 계신지? 그게 설명하기 복잡한데 일단 검사부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의사는 은미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후에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은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지연의 그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캡슐을 터뜨리던 그 순간, 그리고 병원 얘기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변한 표정이요. 혹시 내가 틀렸을까? 은미는 자꾸 의심했어요. 하지만 휴대폰 속 영상을 다시 보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사흘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은미 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직접 오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한 점이요? 은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처방받지 않은 약물 성분이 검출됐어요. 진정제 계열인데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은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충격이 더 컸죠. 진정제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약을 드신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상한 거죠. 혹시 다른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은미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지연이 정말로 아버지에게 약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도대체 뭘 노리는 거지? 은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죠. 만약 지연이 눈치채면 어떻게 될까요? 은미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남편 민구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민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죠. 은미야, 그거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민구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어요. 지연 씨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데. 여보, 내가 직접 본 거라고. 휴대폰으로 찍은 것도 있어. 은미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민구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게 뭔지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설탕 넣는 것 같은데. 설탕이 캡슐에 들어있겠어? 그리고 병원에서 진정제가 검출됐다고 했잖아. 그건 혹시 아버지가 다른 약을 복용하신 게 아닐까? 나이가 나이인데.
은미는 답답함에 머리를 감쌌어요. 남편조차 믿어주지 않다니요. 하지만 그때 18살 손녀 지수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수야, 할머니가 지연 이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혹시 너도 이상한 점 못 봤니?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러고 보니 저번에 지연 이모가 부엌에서 낯선 병을 꺼내는 거 봤어요. 작은 약병 같은 거요. 정말? 은미의 눈이 번쩍 띄었어요. 네, 그때 이모가 깜짝 놀라면서 급하게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저 본 걸 알고 나서요. 민구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은미는 지수의 증언에 힘을 얻었어요. 적어도 자신이 착각한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다음 날 지연이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이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죠. 은미 씨, 어제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르신 상태는 어떠세요? 지연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그냥 정기검진 받고 왔어요. 은미는 일부러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혹시 특별한 이상은 없으셨겠죠? 지연이 다시 물었는데 이번엔 눈빛이 좀 더 날카로워 보였어요. 네, 별다른 이상은. 은미가 말을 흐리자 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오늘도 어르신께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지연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은미는 이번에도 몰래 따라가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연이 고개를 돌려 은미를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미 씨, 혹시 제가 차 우리는 걸 보고 싶으세요? 지연이 은근히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청소하려고. 은미는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 했어요. 그럼 제가 차 준비하는 동안 어르신 곁에 계시죠. 혼자 두면 안 되니까요. 지연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어요. 마치 명령하는 것 같았죠. 은미는 할 수 없이 거실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은미가 정노인 곁에 앉으며 물었어요. 응. 그런데 요즘 자꾸 이상한 꿈을 꿔. 정노인이 힘없이 말했어요. 이상한 꿈이요? 누가 나를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하는 꿈. 무서워. 은미는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아버지가 무의식 중에 뭔가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르신, 오늘의 특별한 차 나왔어요. 지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너무 가짜 같아 보였죠. 아버지, 오늘은 차 드시지 마세요. 은미가 갑자기 말했어요. 네.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버지가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오늘은 차 대신 물을 드시죠. 하지만 어르신이 매일 드시던 차인데 지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하루 정도는 안 드셔도 돼요. 은미가 단호하게 말하자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은미 씨,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지연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컨디션 때문에. 그럼 내일부터는 제가 어르신 간병을 좀 더 전담하는 게 어떨까요? 은미 씨가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지연의 제안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은미는 그 속뜻을 알아차렸어요. 자신을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거였죠. 아니에요. 제가 직접 돌보겠어요. 은미가 거절하자 지연은 더 이상 미소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지연이 차갑게 말하며 찻잔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은미는 지수에게 부탁했어요. 지수야, 할머니가 집에 없을 때 지연 이모 행동을 좀 지켜봐 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할머니.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은미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도 들었죠. 은미는 밤새 뒤척이며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더 이상 지연의 행동을 방관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은미는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지연이 이미 와서 아버지를 돌보고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어머, 은미 씨, 늦잠 주무셨네요? 지연이 예전에 밝은 미소로 인사했지만 은미는 그 가식적인 표정이 이제 역겨워 보였어요. 네, 요즘 잠을 못 자서요. 은미가 대답하며 아버지를 살펴봤어요. 정노인은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어르신이 새벽부터 많이 힘들어 하셔서 진통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편안히 주무시고 계세요. 지연이 자연스럽게 설명했어요. 진통제요? 제가 처방받은 약에는 진통제가 없는데. 은미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건데 어르신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지연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바로 그때 지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지수야. 잠깐 이리 와봐. 은미가 지수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할머니, 지연 이모가 또 이상한 짓 했어요.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귀띔했어요. 뭔데? 아까 증조 할아버지가 잠깐 깨셨을 때 이모가 주사기 같은 걸로 뭔가를 입에 넣어주는 것 같았어요. 저 보니까 급하게 숨겼는데 은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죠. 지수야, 오늘은 할머니가 직접 증조 할아버지 차를 타드릴게.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네, 할머니. 오후 3시경 지연이 평소와 같이 차를 우리러 부엌으로 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은미와 지수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죠. 은미 씨 웬일이세요? 지연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아버지 차를 타드리려고요. 은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해드렸는데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괜찮아요. 오늘 하루만요. 은미가 찻주전자를 먼저 잡았어요. 지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지수가 도와줄 거예요. 은미가 거절하자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은미 씨, 혹시 저를 의심하고 계신 건가요? 지연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의심이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은미가 모르는 척 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요 며칠 저를 지켜보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바로 그때 지연이 갑자기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럼 제가 어르신께 드릴게요. 잠깐요. 은미가 지연의 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아, 왜 이러세요? 지연이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서 가면이 벗겨진 것 같은 날카로움이 느껴졌어요. 지연 씨, 그 차에 뭘 넣으신 거죠? 은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차만. 지연이 발끈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수가 바닥에 흩어진 차 속에서 하얀 가루 덩어리를 발견한 거예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차에 이런 게 들어 있었어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이제 다 끝났어요, 지연 씨. 은미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제가 다 녹화했거든요. 당신이 내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 알겠어요. 은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은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를 짓지 않았어요. 그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은미를 노려봤죠. 알면 뭐 하려고요? 증거가 있어요? 지연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있어요. 병원 검사 결과도 있고 당신이 약 넣는 것도 다 찍었어요. 지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요? 그런 걸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은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법정에서 통할까요? 저는 그냥 어르신을 돌보던 사람일 뿐이에요. 지연이 오히려 당당해 보였어요. 하지만 은미는 이미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지연 씨,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어제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찻잔을 국과수에 맡겼어요. 거기서 무슨 성분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 순간 지연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신감이 사라지고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죠. 설마, 당신이, 지연이 중얼거렸어요. 네, 벤조디아제핀계 수면 유도제가 검출됐어요. 이제 당신이 뭘 했는지 다 드러났어요. 지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완전히 포위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지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려는 듯 보였죠. 은미 씨, 혹시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제가 왜 어르신에게 그런 짓을... 지연이 다시 평소의 목소리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가면이 벗겨진 후였어요. 그만해요. 은미가 소리쳤어요. 이제 그런 연기 그만두세요. 지수는 깨진 찻잔 조각 사이에서 완전히 녹지 않은 하얀 가루를 조심스럽게 휴지에 싸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것도 증거가 될까요? 그럼 지수야. 잘했어. 은미가 지수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그날 밤 은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연의 정체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요양보호사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지연이라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아, 김지연 씨요? 잠깐만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뭔가 어색해졌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사실 김지연 씨는 저희 센터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다른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은미는 심장이 쿵쿵거리는 걸 느꼈어요. 혹시 어떤 문제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다만 저희가 재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은미는 더 깊이 파보기로 결심했어요. 인터넷을 뒤져가며 지연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죠. 몇 시간 후 은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요양보호사 협회 홈페이지에서 징계 목록을 찾아본 결과 김지연이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은미는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김지연만 34세 2019년 12월 자격 정지 처분. 사유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와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불법 의료행위. 은미는 소름이 돋았어요. 지연이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더 찾아보니 지연은 과거에 다른 노인 가정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때도 환자가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다고 나와 있었죠. 이 여자가 지금까지 이런 짓을 해왔다는 거야? 은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충격적인 건 지연이 정신과 치료 이력도 있다는 점이었어요. 경계성 인격장애와 조현병 초기 증상으로 병원에 다닌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럼 아버지를 노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거네. 은미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때 지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지수야, 큰일이야. 지연 이모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어.
은미는 지수에게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지수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졌죠. 할머니, 그럼 증조할아버지가 정말 위험했던 거네요? 그래, 만약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은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지연이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어요. 표정도 어딘가 다르고 눈빛도 예전만큼 밝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은미 씨. 지연이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활기가 없었어요. 지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은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요? 지연이 경계하는 듯 물었어요.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요. 은미가 인쇄한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쳐놓았어요. 지연의 눈이 서류를 보자마자 커졌어요. 그게 뭐예요? 당신이 2019년에 자격 정지받은 기록이에요. 불법 의료행위로요. 그건 오해였어요. 지연이 급하게 변명했어요. 오해요? 그럼 다른 집에서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간 것도 오해였나요? 지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태였죠. 지연 씨, 당신이 정말로 노리는 게 뭐예요? 은미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노린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당신이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설마 돈 때문인가요? 그때 지연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죠. 맞아요. 돈이에요. 지연이 갑자기 실토했어요. 이런 늙은이들이 왜 그렇게 오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취업도 안 되는데. 은미는 소름이 돋았어요. 지연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당신, 정말로 미친 거네요. 은미가 중얼거렸어요. 미쳤다고요? 전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어차피 죽을 사람들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인정 아닌가요? 지연의 말에 은미는 경악했어요. 이 여자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인들을 해쳤을지 상상하니 끔찍했죠. 지연의 실토를 들은 은미는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죠. 모든 걸 끝내야 할 때였어요. 지연 씨,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요? 은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알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차피 당신들이 뭘 해봤자 소용없어요. 지연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법정에서 얼마나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고 보시죠. 은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은미는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민구와 지수, 그리고 멀리 살고 있던 아들 준호까지 모두 모였죠. 무슨 일이야, 엄마? 35살인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은미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지연의 수상한 행동부터 병원 검사 결과, 그리고 그의 과거 이력까지 모든 걸요. 정말이야? 그런 일이. 준호가 경악했어요. 여보, 이제 믿어줄 거지? 은미가 민구를 보며 말했어요. 민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은미야.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봐.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은미가 말했어요. 내일 지연이 올 때 모든 걸 끝낼 거야. 어떻게? 지수가 물었어요.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지연과 마지막 대화를 할 거야. 그리고 은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경찰을 부를 거야. 다음 날 오후 평소와 같이 지연이 도착했어요. 하지만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계세요? 지연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지연 씨,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은미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지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지연 씨,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은미가 말을 시작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연이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오늘로 계약을 종료하려고 해요. 은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왜 갑자기?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연이 당황했어요. 잘못했냐고요? 은미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정말 모르시나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어르신을 성심성의껏 돌봤는데. 성심성의껏이요?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인 게 성심성의껏인가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지연 씨. 은미가 테이블 위에 여러 서류들을 펼쳐놓았어요. 당신의 과거, 병원 검사 결과, 그리고 당신이 약을 넣는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저항해 보려는 듯 했죠.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당신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지연이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어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은미가 찻잔을 들고 일어났어요. 지연 씨, 오늘은 특별히 제가 차를 준비했어요. 차요? 지연이 의아해했어요. 네, 이 찻잔은 어제까지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 국과수에서 최종 결과가 나왔거든요. 은미가 찻잔을 지연 앞에 놓았어요. 뭐가 나왔다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다량 검출됐어요. 농도로 봐서는 의식을 잃을 정도의 양이었다고 하더군요. 지연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지연 씨, 그 차 오늘은 같이 드시죠. 은미가 잔잔히 말했어요. 네. 지연이 당황했어요. 이 잔 어제 아버지 드린 거랑 같은 거예요. 저도 검사했어요. 같이 마시면 어떨까요? 지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그걸 왜 저한테, 왜요? 몸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어르신께 그렇게 열심히 들이셨는데 본인은 안 드시나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민구가 일어나서 문을 열었죠. 경찰입니다. 신고를 받고 왔는데요. 두 명의 경찰관이 들어서자 지연은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김지연 씨죠? 동물 투여 혐의로 출석 요구합니다. 경찰관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연이 마지막까지 발버둥쳤어요. 증거는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주시죠. 지연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수갑을 차고 연행되면서도 은미를 한 번 더 쳐다봤죠. 그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은미 씨, 당신도 언젠가는. 지연이 중얼거렸지만 경찰관이 막았어요. 가세요. 은미가 차갑게 말했어요.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연이 완전히 사라진 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지금까지의 일들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실감이 났죠.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가 은미를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은미는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방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로 평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죠. 지연이 연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무엇보다 정노인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아침은 어떠세요? 은미가 정노인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머리가 맑아진 것 같구나. 정노인이 예전보다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런데 그 지연이라는 아가씨는 어디 갔니? 은미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아버지, 지연 씨는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이제 제가 직접 모실게요. 그래. 그런데 참 이상하더구나. 그 아가씨가 있을 때는 자꾸 이상한 꿈을 꿨는데 요즘은 편안해졌어. 은미는 아버지가 무의식 중이라도 뭔가 느끼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역시 혈육 간의 유대감이라는 게 있나 봐요.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었죠. 은미 씨, 김지연의 자백을 받았습니다. 담당 검사가 말했어요. 자백이요? 네, 처음엔 끝까지 부인했는데 증거들이 너무 확실해서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은미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럼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5명의 노인분들이 피해를 당했어요.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5명이나 은미는 소름이 돋았어요. 김지연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치료를 중단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은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만약 자신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지수야.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았구나. 네. 지연 이모가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힘들게 했다고 해. 우리가 빨리 눈치챈 덕분에 증조 할아버지가 무사했어. 지수는 소름이 돋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무서워요. 만약 할머니가 없었다면. 한 달 후 정노인은 완전히 예전 모습을 되찾았어요. 식사도 스스로 하시고 산책도 나가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죠. 은미야, 고마워. 정노인이 은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뭐가 고마우세요, 아버지. 내가 나를 지켜줬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아버지도 느끼고 계셨구나. 은미가 놀라며 말했어요. 몸은 말을 안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다 해결해줬지. 어느 따뜻한 오후 은미는 작은 찻잔에 진짜 국화차를 우렸어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순수한 차였죠. 아버지, 이제 진짜 향긋한 차 드릴게요. 은미가 찻잔을 정노인 앞에 놓았어요. 그래, 내가 준 건 정말 따뜻하구나. 정노인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요? 지수가 휴대폰을 들고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네. 은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들이 모두 정노인 주변에 모였어요. 민구와 준호, 그리고 지수까지요. 모두의 얼굴에 평안한 미소가 떠올랐죠.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지수가 셔터를 눌렀어요. 이제 우리 집은 진짜 따뜻해요. 지수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평온해졌어. 은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이 되자 은미는 지연 사건 이후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고 집안 곳곳에서 평화로운 기운이 느껴졌죠. 며칠 후 새로운 요양보호사를 구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은미가 직접 여러 센터를 돌아다니며 꼼꼼히 확인했죠. 이력을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추천서도 꼭 확인하고요. 은미가 센터 직원에게 말했어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당연히 조심스러우시겠어요. 새로운 요양보호사는 50대 중반의 경험 많은 여성이었어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에 무엇보다 투명하게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새 요양보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좋아, 좋아. 젊은 아가씨가 와서 고맙구나. 정노인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은미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진정으로 어르신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몇 주가 흘러 지연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은미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죠.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검사가 물었어요. 은미는 차분하게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들을 증언했어요. 법정에 있던 지연은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초췌하고 무기력해 보였죠. 판결은 징역 3년이었어요. 다른 피해자들까지 고려한 결과였죠. 이제 정말 끝났네. 은미가 법정을 나서며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미는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어요. 만약 자신이 조금만 더 늦게 눈치챘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가족들도 더욱 단단해졌죠. 그날 밤 은미는 아버지 방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정노인은 평안한 얼굴로 깊이 잠들어 계셨어요. 진짜 편안한 잠이었죠. 이제 정말 안전해요, 아버지. 은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방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새벽까지 이어지는 평온한 정적 속에서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집안 곳곳을 채우고 있었어요.